안녕하세요. 네, 테크벌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랩 소속의 UI 팀을 맡고 있는 유광선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이트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나요? 또 작업 가능한 디자인팀은 섭외가 잘 되셨나요? 아니면 디자인 시스템을 잘 쓰고 계신가요? 네. 웹사이트는 여러 유관 부서가 모여서 만들기 때문에 만들기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큰 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디자인 가이드와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브랜드 컴포넌트들이 잘 쓰여지도록 플랫폼 툴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랜드프레스 개발팀과 협업해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누구나 브랜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내용 플랫폼들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고 라인스럽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매번 새롭게 만들지 마시고 저희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효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고 개발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어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히 가이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템플릿으로 만들었고 랜드프레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툴을 다루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누구나 랜드프레스 플랫폼 환경에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컬러나 타이포, 그리고 스타일 등 디자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웹 접근성에 맞게 가이드를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라인의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왜 브랜드 UI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라인담이라는 주소 앞에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기도 하고요. 라인의 문화나 브랜드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성격을 가진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라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이나 애플의 디자인 리소스, 그리고 아우디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등 말이죠. 라인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캐릭터를 비롯해서 컬러나 폰트 등 브랜드 정체성을 연구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목적이나 방향성이 다르고 프로젝트마다 투입되는 디자이너가 다르다 보니 사이트를 통해 라인만의 일관된 디자인 언어가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노화된 사이트도 많이 보였고요. 대표적인 예로 라인을 대표하는 포레스트 그린이라는 컬러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슷하지만 다른 컬러로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는 시스템에서 컬러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업데이트가 안 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이미지처럼 라인의 그래픽 스타일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서 관리되고 있지만 라인의 사이트에서는 그 스타일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디자인 스타일 외에도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뿐 아니라 다양한 유관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이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쓰여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단계를 거치면서 사이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를 저희 브랜드 UI 시스템과 랜드프레스를 사용하시면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일된 디자인 언어도 유지되고
사이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업무 담당자분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진 디자인 시스템은 통일된 디자인 언어로 글로벌 유저와 만나기 때문에 라인만의 디자인 문화와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네. 아이를 키우신다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난감 중 하나인 블록 장난감입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공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라이골드 시리즈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영화를 막이 내렸지만 주라이골드 시리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 또한 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슬픈 현실입니다. 참. 이처럼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를 확장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이것을 결국에는 블록 장난감이라 부릅니다. 레땡땡이라고 부르죠. 네. 즉 다양성을 가지지만 결국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시스템에 필요한 라인의 블록 장난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라인의 모바일 앱 서비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LDS라는 디자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라인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네. 유명한 프로그래밍 격언 중에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네, 저희 또한 이미 발명된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브랜드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하여 웹 접근성에 맞게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운데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에 필요한 시각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리드라든가 컬러 타이포, 아이콘, 그리고 라인의 굵기라든가 간격의 요소를 규칙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웹은 PC, 모바일, 타블렛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브라우저를 통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상도에서 콘텐츠 손실 없이 보여지는 값이 필요했습니다. 저희의 경우 디바이스 해상도가 커짐에 따라 1280을 기준으로 콘텐츠 영역은 1200으로 설정하여 가이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각 디바이스별로 일원화되어 자칫하면 디자인이 단순화되고 제약사항이 많은 반응형보다는 적응형으로 만들어 사이트의 성격이나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컬러는 브랜드 대표 컬러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에 맞게 그 역할과 쓰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포이드를 찍어가면서 디자인할 필요 없이 역할과 쓰임에 따라 정리된 가이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타이포입니다. 기본 대포 타이틀은 라인 시드 폰트를 사용하고 있고 라인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대응을 위해 시스템 폰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어별로 크기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죠. 이러한 부분을 잡고자 각 언어별로 사용되는 폰트와 크기를 정리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동일한 타이포 경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운드 값 또한 라인의 스타일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그 값을 보수적으로 정의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 또한 여러 디바이스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4배수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과 협업할 때도 정해진 가이드에 따라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라인에서 사용되는 모든 아이콘은 라이콘이라는 곳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업무를 하다 보시면 새로운 걸 많이 요구받으시지 않으신가요? 리더분들께서 다른 스타일은 없니? 좀 새롭게 좀 해봐. 좀 틀에 박혀 있잖아. 이런 거는 좀 틀 좀 깨봐. 이런 말들 자주 들으시죠? 그래서 디자인 가이드나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이트를 한번 보실까요? 왼쪽은 정보 제공을 위해 목적으로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비주얼만 보시고 왼쪽은 가이드에 맞춰서 디자인한 것 같고 오른쪽은 새롭게 만든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라인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타이포나 컬러 그리고 캐릭터까지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 디자인했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 라인스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결국 그 뿌리는 라인의 정체성에 대해 많이 연구되고 잘 정리된 디자인 시스템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그런 중요성을 느끼면서 디자인 시스템이 쓰기 편하게 템플릿으로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템플릿은 뭐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공통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는 아톰스, 몰큘, 오가니즘, 템플릿, 페이지까지 5단계를 거칩니다. 그림처럼 여러 단계별 과정을 통해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하고 그다음에 구조를 잡으시면 템플릿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템플릿은 일관성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면서 최종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웹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과 함께 파운데이션부터 템플릿까지 모든 구조를 디자인에 맞춰 스토리북에 코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코드로 정리한 템플릿은 랜드프레스에 붙여지고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런 템플릿을 만들려면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럼 만들어 볼 예제가 필요하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스트 타입입니다. 이걸 단계별로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버튼, 태그 등 기본 컴포넌트 요소입니다. 네.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도 가져오고 텍스트도 가져오고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글꼴이나 컬러셋, 간격 등 추상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시라서 아주 배고픈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배고프시죠? 네. 이제 컴포넌트 만들 재료는 모두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맛있는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2단계에서는 불러온 기본 컴포넌트를 조합하여 하나의 리스트용으로 만들어 봅니다. 네. 보시는 영상처럼 이미지도 가져오고, 텍스트도, 타이틀이 되는 부분, 그럼 서브 커피가 되는 부분, 그다음 버튼, 이런 것들도 가져오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컴포넌트의 정의해둔 속성을 통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이죠. 보셨던 영상처럼 4:3 비율을 16:9로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튼 역시 이걸 쓸지 말지, 아니면 텍스트 타입으로 할지, 아니면 버튼 타입으로 할지 원하시는 대로 옵션을 통해 가지고 쉽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3단계에서는 2단계보다 서비스에 표현될 수 있는 명확한 영역과 맥락을 가집니다. 추가도 타이틀도 넣고 버튼도 넣으면서 단계별 히스토리를 다 담고 있는 오가니즘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가니즘을 가지고 어떻게 템플릿을 만들까요? 보시는 것처럼 빈 웹페이지에 원하는 오가니즘을 하나하나 넣으면서 템플릿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템플릿은 랜드프레스에 등록되게 됩니다. 보셨던 것처럼 키비주얼 영역도 가져오고 리스트도 가져오고 그다음 아코디언 방식 FAQ에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배너라든가 푸터 이런 것들을 넣으면 하나의 페이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 나가는 이유는 템플릿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예로 템플릿으로 등록된 오가니즘 중에 타이틀 없이 리스트만 사용하고자 할 때 간격에 대한 속성을 정의 내리지 못해가지고 하드코딩으로 급하게 처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케이스를 테스트해가면서 많은 분들이 템플릿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랜드프레스에 등록된 템플릿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전체적인 개념만 좀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드프레스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템플릿 선택 후에 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나만의 프로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제 생성된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팅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이제 웹페이지에 보이시는 뭐 메인 페이지도 있고요. 서브 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공통 헤더나 푸터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한 개 한 개 한 개씩 클릭해서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입력란에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글도 적고 또 필요한 이미지도 넣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 데이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작성을 다 끝나셨다면 프리뷰나 배포를 하시면 구현된 사이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이렇듯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해서 사이트를 만들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 템플릿은 랜드프레스 컨텐츠라는 플랫폼에서 스튜디오 플랫폼으로 이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보다 편리한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다양한 사용자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간 작업 중이라 사이트 템플릿은 없지만 단페이지 템플릿으로 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스튜디오를 통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띄웁니다. 그리고 네, 만들 페이지를 좀 입력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라고 작성하고 간략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보이시면 왼쪽에는 뭐 템플릿 있고 컴포넌트도 있죠. 이제 쓰실 템플릿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템플릿을 한번 선택해 볼까 하고 다른 것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있군요. 네. 이게 좀 멋있어 보입니다. 네. 이걸 통해 가지고 한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진 텍스트란에 글을 입력합니다. 뭐 간략하게 그냥 이벤트 페이지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따로 뭐 문구를 뭐 하기보다 그냥 이벤트 페이지로 작성하고 타이틀이 있으면 서브 카피도 필요하겠죠. 거기에서도 네. 이벤트 페이지 테스트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핑이 좀 느린가요? 네. 네. 테스트가 빨리 적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벤트니까 날짜도 좀 수정해야겠죠? 네. 날짜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날짜도 수정합니다. 이처럼 템플릿은 딱 구성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영역에 수정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디바이스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디바이스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프리뷰나 배포를 통하시면 바로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내부용으로 되어 있지만요. 그렇다면 저희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네. 제작 기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네. 둘째, 검증된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퀄리티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 검증된 요소들로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쓰시고 그 부분만 수정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사이트를 만드시게 되면 최신 버전으로 사이트를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더가 저희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연결된 사이트들도 일괄적으로 적용돼서 항상 최신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은 템플릿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사례를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우선 그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랜드프레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드프레스 플랫폼 환경이 좀 사용하기 편한 덕분에 이미 다양한 부서에서 랜드프레스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사용률도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20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네. 많이 쓰이고 계시죠? 네. 그만큼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의 컴포넌트와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든 사이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내 여러 부서에서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사이트를 단기간에 만들고 있습니다. 네. 좌측 상단에 보이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오픈까지 뭐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템플릿이 아니라 저희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개발적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플레이스나 오픈챗처럼 서비스 소개나 정보를 전달하는 사이트부터 이벤트 페이지까지 템플릿을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소만 수정해서 런칭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엄청 짧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 저희는 다양한 테마를 가진 템플릿을 만들고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를 넓히고 글로벌 사이트에서도 라인의 브랜드 정체성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플랫폼 UI도 고도화해가지고 상품성을 더욱 높여 향후에는 B2B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부에서 진행 중인 관계로 여기에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나인의 넥스트 스타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스타일과 엘리멘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을 만나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누구나 쉽고 라인스럽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들을 보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브랜드 UI 시스템을 쓰고 그리고 랜드프레스를 사용하면 이런 느낌의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선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플러스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자를 모시고 세션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퀘스천 마크를 누르시고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해 주실 분은 야후재팬의 곤도 하루후미 님이십니다. 곤도님,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야후재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고 있는 곤도 하루미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현재 야후재팬에서 내재 CMS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에서도 동일하게 CMS를 가지고 콘텐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세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류광선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곤도님, 세션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습니까? 네,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 팀은 리소스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어떤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랜드프레스와 브랜드 UI 시스템의 이 두 가지는 같은 팀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은 저희 디자인 팀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랜드프레스는 랜드프레스 개발팀과 협업해서 파트너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디자인 팀의 인력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두 명이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한 명이 랜드프레스 그 플랫폼 UI 화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포함해서 총 4명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랜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한 개발분이 이제 기획자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개발자분도 계시고 마크업도 계셔서 한 20명, 20명 정도 됩니다. 네 분이군요.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놀랬습니다. 그러면 그 네 분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외부 인사,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달라는 리퀘스트 같은 것은 받고 계시나요? 외부로부터 리퀘스트. 저희 라인에 DRS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요청하고자 할 때 저희 쪽으로 그걸 통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요청을 받으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과 별개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 적은 인력으로 이제 디자인 시스템도 하고 프로젝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저희 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わかりました。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에 좀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CMS에서는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지라는 것은 비즈니스 측에서 웹사이트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 사항이 들어오고 그런 요청 사항을 토대로 해서 개발을 진행합니다.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혹은 라인의 다양한 사이트를 리서치해가면서 공통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 요소를 먼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또 확장해 나가면서 그리고 저희 컴포넌트를 사용하면서 또
다르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저희 쪽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말이죠. 그 만드는 컴포넌트에 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사이트를 계속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공통으로 쓰여도 될 부분들을 찾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리스트업을 하고, 이게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썼을 때 어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또 이 항목이 많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리스트업을 해서 하나씩 항목을 추가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なるほど。そうですね。それ 그렇군요. 유저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고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손수 찾아가지고 네, 리스트업 해나가고 있습니다. はい。 알겠습니다. 그럼 프레멘테이션 그 발표에서 템플릿을 만드는 기능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템플릿을 만들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작성한 템플릿은 유저인 경우 누구든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고 있는 디자인 컴포넌트가 있고, 디자인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템플릿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디자인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디자이너 분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디자이너 분들이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템플릿은, 사이트를 만들고자 하는데, 뭐 개발적인 그런, 지식이 없거나, 혹은 그런 좀 어려움이 겪거나, 혹은 좀 일반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급하게 사이트를 만들어야 할 때, 근데 라인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버리지 않고 만들려고 할 때, 뭐 유관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뭐 마케팅이나 사업부에서. 그랬을 때 저희 템플릿을 활용하면 빠르게 만들 수 있게끔 한 시스템입니다. なるほ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엔드 유저가 템플릿을 만들었을 때 해당 템플릿은 랜드플레스상에서 다른 유저들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는 것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아까 제가 발표한 자료에 보시면, 간략한 그런 정보나 이런 걸 입력하고 프리뷰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배포를 하시면 내부 URL이 그냥 생깁니다. 그 URL 주소를 공유하시면 됩니다. 단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그 보안 이슈 때문에 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랜드프레스를 통해서 팀 그냥 관련 문서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만들었거든요.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네. ど。 알겠습니다. 시청자의 코멘트가 있는데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랜드프레스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랜드프레스는 사내 플랫폼이기 때문에 라인업은 모든 분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인업이 아닌 외부에서는 좀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좀 이제 B2B로 좀 시장을 확장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실현되면 일반 유저분들도 정말 반가운 프로덕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과 랜드프레스를 사용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인의 유저들도 쉽게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AT1 등의 그 태그를
사용해서 생성되는 HTML의 문장 구성, 이 지식이 없으면 자유롭게 조합을 함으로 인해서 최적화되지 않는 그런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만든 그 디자인 시스템이나 컴포넌트는 그 마크업과 함께 그 스토리북에 그 요소들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템플릿을 만들고 그 템플릿이 랜드프레스 플랫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분들은 그 템플릿 화면에서 쉽게 얘기해서 노션은 문서를 처음부터 작성해 나가면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 거는 딱 갖춰진 상태에서 빈칸만 채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뭐 삭제할 수도 있고 뭐 추가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해치는 그런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에서도 좀 유연하게 수정이 가능하도록 계속 테스트해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과 란드프레스를 사용해서 만든 사이트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저의 링크 클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탈, 그리고 유저들이 어떤 부분을 봤는지 히트맵, 이런 행동 로그는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웹 로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랜드프레스는 그게 아직 담아있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사이트가 제작 후에 뭐 추가적으로, 네, 구글 얼라이언시스인가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대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까지 뭐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면 더 좋겠네요. 네. 앞으로 그러한 기능이 추가되면은 일반 사람들도 본인이 만든 사이트상에서 수치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컨버전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 기능이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브랜드 U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공정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가장 고생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래도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됐던 거는 인력 부족이죠. 네. 그 적은 인원으로 디자인 시스템도 만들고 또 별도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년 내내 디자인 시스템만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저와 저 팀원들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만들어줬던 게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UI 디자인 시스템이 안고 있는 현재 과제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다양한 뭐 스타일을 만들어서 템플릿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상품성을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라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좀 더 고도화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인에는 다양한 브랜드 구성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좀 만들고 그거를 웹사이트 통해서 또 표현될 수 있게끔, 네, 그런 것들 만들고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디자인 브랜드와 관련된 컨셉 사이트를 좀 오픈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